계속해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상희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이었죠.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는 그야말로 불꽃 축제가 아주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100만 인파가 몰린 가운데 최소 10만 발 이상이 터졌다는, 그야말로 보신 분들은 아주 그냥 장관이었다고 하는데, 혹시 평론가님도 보셨습니까? 제가 그 현장에 가 있었어야 되는데 현장에 못 갔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봤거든요. 근데 유튜브를 통해서 봤어도 이 하늘에서 뭔가 꽃이 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불꽃축제 벌써 20회째를 맞고 있어요. 2000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코로나19, 신종플루, 9.11 테러 같은 이 큰일이 있었던 경우를 빼고 매해 열렸던 거죠. 올해 테마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꿈을 펼쳐라. 이런 주제로 불꽃축제가 열렸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과 미국 이렇게 세 국가가 참여를 해서 말씀하셨다시피 10만여 별의 불꽃을 쏘아 올렸습니다. 특히 이 피날레를 장식한 한국팀 역대 최대 크기의 쌍둥이 불꽃을 선보이면서 섬광처럼 빛나는 순간을 시민들에게 선사하기도 했는데요. 한국팀 무려 이 매년 불꽃축제에 100억 원가량을 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처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보신 분들, 이 시청자들 시청 소감을 쏟아내고 있었는데 한국팀이 역대급 장관이었다. 역시 한국이 제일 예쁘다. 이렇게 아주 호평들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이 불꽃축제를 즐기러 지방 각지에서 서울을 찾은 분들 적지 않았다고 들었고요. 또 외국인 관람객들도 이 현장에 많이 참여했다는 후문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불꽃놀이 명당을 잡기 위해서 시민들이 새벽부터 정말 전국에서 몰려들었는데요. 정말 다행인 건 큰 사고가 없었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최 측 추산 107만여 명이 이 현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대규모 인파가 운집했던 만큼 사고 예방 또 안전관리에 비상이었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경찰과 지자체 관계자들 상당히 분주하게 움직였다고 합니다. 경찰만 무려 2,400여 명이 동원되면서 인파관리 지원에 나섰다고 하는데 단순 구급 요청은 있었지만 인명사고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고요. 출제 도중에 이 불꽃을 쏘는 인화대가 설치된 바지선 그곳에 불이 붙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즉시 진화됐다고 합니다. 자, 뭐 큰 사고는 없었지만, 뗏목을 타고 한강에 나간 사람들이 또 구조되기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별의별 사고, 사건이 다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제 저녁에 7시 5분경이었습니다. 서울 행주대교와 마곡철교 사이 한강에서 이 목선보트를 몰던 40대 A씨를 비롯한 4명이 구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목선보트를 탔던 이유, 불꽃축제를 보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이 순환구조대 뗏목이 기울어져서 뒤집힐 위험이 크다고 보고 구조 작업을 벌이게 된 거고요. 소방당국, 이 A씨가 지금 무면허로 뗏목을 사용하는 등의 위법 사항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들 경찰에 인계했다고 합니다. 네, 올해 달라진 점은 일부 좌석들이 유료화됐다는 건데요. 16만 원이 넘는 금액이던데 네. 이용해본 분들 소감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유료 좌석이 2,500석이었고요. 한 좌석당 정확하게 16만 5천 원에 판매가 됐고 또 안표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16만 5천 원이라는 가격이 보통 굉장히 인기 많은 가수의 콘서트 가격과 거의 맞먹는 그런 가격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 일단 많이 기다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즐겁게 관람했다. 이런 시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시야가 가려지는 곳에 앉은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일부의 수변 관람석에 앉아있던 분들, 높은 나무로 인해서 시야가 가려지면서 불꽃축제를 제대로 관람할 수 없었다. 이런 의견을 또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500석에 앉아 있었던 시민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미리 자리를 맡으러 오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었지만 내년에 만약에 이 가격에 또 판매가 된다면 구입을 할지는 의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또 이 불꽃놀이 보면서 치킨 먹어야지 해서 준비하셨던 분이 많았을 텐데 이 배달 서비스가 제한이 됐다고요. 그래서 이 점이 좀 불편했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간에 따라서 통제 구간이 생기다 보니까 배달 서비스 이용에 좀 차질이 생겼을 텐데요. 배달의 민족 운영사죠. 우아한 형제들 같은 경우는 어제 오후 2시부터 축제 인근 지역의 배달, 장보기, 쇼핑 운영 제한을 했고요. 또 쿠팡이츠 같은 경우도 오후 1시부터 11시까지 여의도 매장의 경우 포장 주문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배달이 안 되면 또 찾을 수 있는 곳이 편의점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꽃축제 특수를 누린 주인공이 바로 편의점이 됐는데요. 예. 어제 하루 역대급 매출을 기록한 편의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편의점 업체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와 이촌동 같이 이 불꽃축제 인파가 몰린 12개 매장 매출을 분석을 해봤더니 전주 토요일 대비 최대 8.7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매출 신장률 자세히 살펴보면 돗자리가 81.5배, 일회용 보조 배터리가 69.3배, 핫팩 같은 방한용품이 50.9배 매출이 증가됐습니다. 행사가 끝난 다음에 출출한 분들 한강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는 기계가 설치된 또 편의점으로 달려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분들 때문에 이 기계가 설치된 편의점들 매출이 또 굉장히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자, 축제는 무사히 끝났지만 이게 또 내년에도 또 열릴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 축제를 보고 이거는 좀 내년에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도로에 연체족들이 등장하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어제 오후 7시에서 8시 45분 사이에 차량 수십 대가 강변북로 구리방향 도로 끝 차선에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3차선, 4차선 이들이 이곳에 갑자기 멈춰선 이유 불꽃축제를 멀리서라도 보기 위해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차선 변경을 해야 될 분들이 차선 변경을 하지 못했잖아요. 길이 막히는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행사 때마다 늘 지적되는 문제, 바로 쓰레기 더미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여지없이 이 많은 쓰레기 더미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 시민의식 높잖아요. 근데 이럴 때만 꼭 시민의식이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낮은 시민의식과 안전불감증, 내년에 축제가 열리면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 되자 여럿이 무리를 지어 뛰는 러닝크루가 요즘 굉장한 인기라고요. 네, 요즘 운동 트렌드 하면 바로 달리기입니다. 네. 러너족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혼자서 달리는 것보다는 여럿이서 떼지어서 수십 명씩 무리를 지어서 달리는 게 재밌다 해서 이런 달리기 동호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러닝크루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들의 중심 MZ세대입니다. 20, 30대 세대들이 중심이 돼서 러닝크루가 하나의 새로운 운동 트렌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다 같이 뛰면 건강에도 보기에도 굉장히 좋을 거다 이런 생각이 언뜻 들긴 하는데 사고 위험성도 커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늘 즐기는 사람이 늘어서면서 통행 방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소음 유발을 하면서 민폐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는데요. 시민 불만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기를 할 때 모든 레인을 차지하면서 달려서 다른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 불편한 상황도 있고요. 이들이 달리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러닝크루야. 이거 SNS에 또 올려야 되잖아요. 인증샷 찍기 때문에 기념 촬영을 위해서 인도를 넘어서 차도까지 점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러닝크루들 에티켓 있습니다. 에티켓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 줄로 달리기, 그리고 소음 줄이기, 페이스 훈련은 반드시 트랙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아무래도요, 이 러너족들이 뛰는 곳이 공공장소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질서 유지와 사고 방지를 위해서도 좀 뭔가 대책이 필요해 보일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자체가 여러 가지 계획들, 플랜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송파구 같은 경우는 석촌호수 인근의 러닝크루들을 상당히 자주 볼 수 있거든요. 3인 이상 무리지어 달리기 자제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고요. 또 경기 화성시 동탄호수공원 내에는 러닝크루 출입 자제 이렇게 또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인 건 이런 게 다 권고 수준이기 때문에 강압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 불편을 줄이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조례나 체육진흥법에 이들을 제재할 만한 확실한 근거까지는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재에 앞서서 역시나 성숙한 시민의식이 좀 뒷받침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달리기 하면 유일한 장비가 사실 운동화인데요. 그렇죠. 이 러닝화 성능에 따라서 줄을 세운 계급도도 등장했다고요? 네, 재밌습니다. 이런 또 러닝화의 계급도까지 생겼는데요. 월드클래스, 국가대표, 지역대표, 동네대표, 이 마실용동으로 직관적으로 구성한 이 계급도가 있습니다. 온라인 한 커뮤니티와 또 이 유명한 러닝 인플루언서가 만든 계급도인데 지금 사실 러닝화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운동화 시장 규모가 2019년만 하더라도 3조 1천억 원대를 조금 넘어섰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4조 원까지 늘어선 상황입니다. 이 중에 러닝화 시장 규모만 1조 원을 넘어섰고요. 9월에만 러닝화 거래액이 80% 성장을 했는데 새로운 브랜드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지금 가을이고 달리기에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 소비자들의 호기심이 자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예계 소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티아라 출신의 지연 씨와 야구 선수 황재균 씨가 결혼 2년 만에 파경을 맞이했습니다. 공식 입장문을 보면요. 서로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별거 끝에 이혼에 합의하고 이혼 조정 신서를 지금 접수한 상황이라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이 2022년 12월에 결혼을 하면서 많은 화제를 모았는데요. 아무래도 야구 선수와 걸그룹 인기 멤버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화제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두 사람 결혼 후에도 자연스럽게 이 서로에 대한 애정을 과시하기도 했고요. 또 특히 지연 같은 경우는 자신의 개인 계정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신혼 일상을 공개하면서 사랑꾼 부부 이미지를 굳히는가 싶었는데 이런 소식이 지금 들린 겁니다. 지연의 경우 빠르게 입장 표명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황재균 선수도 입을 열었는데요. 일단 지금 이혼 조정 신청서 법원에 제출한 상태고 조정 절차를 거쳐서 원만하게 마무리하겠다. 팬들에게 죄송하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혼설이 지난 6월에도 불거졌었는데 그때는 지연 씨 소속사 측에서 사실 무근이다 이랬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에 이 황재균 선수의 벤치 클리어링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지연 씨에게 악플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사람에 대한 불화설이 시작이 된 건데 그런데 이 불화설에 불을 지핀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한 중계진이 야구 중계를 하면서 두 사람이 이혼했다는 사실을 들었다. 황재균 선수가 현재 야구에 집중할 수 없는 상태다. 근데 이게 야구 중계 내용이 아니라 사담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일파만파 퍼지게 된 겁니다. 사실 이 외에도 이 황재균 선수가 새벽 늦게까지 술집에서 남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이 두 사람 정말 이혼하는 거 아니냐. 대중들 사이에서는 이혼설이 굉장히 파다하게 퍼져 있었던 상황인데 결국 이혼설이 설이 아닌 사실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권상희 평론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